안녕하세요. 인생은 협상이다의 미녀 개그우먼 장윤입니다. 오늘도 협상 전문가 황세용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만 웃으시죠. 네. 그 멘트는 제가 평생 들어도 계속 웃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오늘은 네, 제가 그렇게 미녀가 아니에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굉장히 미녀신데 왜 미녀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좀 연말이잖아요. 술을 많이 먹었더니 피부가 뒤집혀가지고 레이저를 좀 쐈더니 레이저를 쏘신 거예요? 그 피부과 아는 데가 있어가지고 레이저를 좀 쐈는데 보면은 지금 눈썹이 오른쪽 눈썹이 다 탔어요. 반이. 아 그런 거예요? 이게 날아갔어요. 반이 완전히. 레이저를 왜 눈썹에 쐈어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에다 쏘는데 이렇게 테이프를 눈썹에 붙여놓거든요. 근데 어쨌든 눈썹이 다 타가지고 지금. 그래서 병원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제가 공짜로 하는 거예요, 아는 데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연예인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라서. 그래서 말도 못 하고 이게 지금 눈썹 그리는데 30분 걸렸어요. 이거 한 올 한 올 지금 붓펜으로. 아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그려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다운돼 있어요. 네. 교수님은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뭐 관리하세요 따로? 아니 남자가 무슨 관리는 그냥 얼굴을 지금 쓰다듬고 계신데. 저희는 레이저 같은 건 받아본 적은 없고 점은 빼봤네. 점은. 피부가 굉장히 좀 좋으시네요. 겨울인데도. 원래 까만 사람들이 좋아요. 그니까요. 네, 까무잡잡하면 뭐 점이나 주근깨 이런 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흑인들이 피부가 좋잖아요. 맞아요. 윤기가 좌르르르. 네. 저는 하얘서 원래 어릴 땐 좋았는데 요즘 이렇게 피부가 뒤집히니까 참 미녀로 돌아가고 싶네요. 다시. 여전히 미녀신데요. 땅을 보고 얘기하시는데. 거짓말하게 표가 날까봐. 그러니까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오늘 주제는 이제 사업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도 못해요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 대구시에 사는 어떤 분이 제주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분이 아니고 대구에 사는 분이 제주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그래서 내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 가서 자살 기도를 하는 것 같다.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좀 어떻게 해줘라 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지방청에서 그 지구대 연락을 해서 그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이제 발신지 날라온 거 거기를 추적을 해서 이제 가보라고. 그래서 그 경찰관 2명이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가면서 휴대폰이 그때까지 꺼진 건 아니구나. 이제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죠.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옆에 계신 분한테 문자를 하나 줘라. 그 자살 기도자한테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자살 예방 전문가인데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근데 경찰이 문자를 뜬금없이 보내는데 말을 들을까요? 그 말을?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경찰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자살 예방 전문가다.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죽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 누가 나를 말리려고 오면 더 빨리 자살을 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자살 기도자 얘기 약간 했었는데 자살 기도자 중에는 진위 자살자하고 허위 자살자가 있어요. 진위 자살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살 기도를 해왔고 또 정신병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굉장히 과격한 수단을 씁니다.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고 출동받고 가보면 이미 결행을 했어요. 진위 자살자들은 뛰어내렸거나 음독을 했거나. 그런데 이제 그 경찰관이 신고받고 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시간 동안 현장에 있다. 그러면 진위는 아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전 얼마나 오랫동안 자살 계획을 세웠는지,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는지, 히스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정신병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면 이 사람이 진위에 해당되는지 허위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죽을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고 싶다 하는 순간적으로 사람인지. 그런 건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보여주기식인 경우도 있고. 저희 한강에서 어떤 분이 그 이렇게 그 다리 위에 올라와 뛰어내린다는 신고를 받고 갔더니
그분이 막 억울하다. 네. 내가 사업 이렇게 하다가 거래처한테 뭐 어떻게 당했는데 기자들 불러달라고. 그 거래처 귀에 들어가게. 그래서 기자들 불러줬더니 A4 용지 나눠주는 거야. 자기 입장 표명한 거 써왔어. 그런 건 이제 완전 이제 쇼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인 경우도 있고 사안마다 다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협상가가 출동할 때까지 남아있다면 네. 한 80-90% 이상은 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행을 할 생각이 조금은 물론 그러다가도 뛰어내리시는 분도 있지만 네네. 많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안 뛰어내리고 있다면 살릴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문자를 받았나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금방 답은 안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내용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아니 경찰이라고 안 하고 왜 자살 예방 전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윤희 씨 같은 경찰이 간다면 괜히 더 무서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전문가가 가진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설득의 심리학에 보면 전문가의 권위의 법칙이 있어요. 권위의 법칙. 그래서 일반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온다고 하면 왠지 나를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경찰이라 그러면은 괜히 좀 무서워요. 왠지 막 내가 자살 시도했다고 만약 걸리면 막 수갑 채워갈 것 같고. 맞아. 네, 괜히 그런 게 있어요. 잡혀갈 취조받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도 협상가라고 얘기한다든가 자살 예방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부드럽죠. 그렇죠. 네, 신뢰를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고 문자를 계속 보면서 갔어요. 근데 제주도가 그 막 해안도로 이런 데 가보면 가로등도 없는 데도 많고 너무 껌껌한 거야. 뭐 어디서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위치 추적도 정확하게 안 되고 뭐 반경 500m 이내. 그래서 껌껌한 데 갔더니 길이 나 있는데 저쪽으로밖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그쪽으로 가보겠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차가 한 대 불을 다 꺼놓고 벼랑 끝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가서 이렇게 똑똑 두드리니까 운전석에 이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전화드린 자살 예방 전문가라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창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이 주인님이 경위분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때까지 기다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렇죠. 나 언제 봤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죽었다고 고마워해 줄까. 우리 뭐 형제들이나 부모님도 이렇게 관심 안 보여줬는데 이 생전 처음 본 경찰관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왜 그러시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뭐 사업을 했는데 뭐 안 됐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막 야단만 맞고 형도 못 도와주고 막 띄엄띄엄 두서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거의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저런 얘기 듣고 근데 여기는 지금 너무 외지고 어두우니까 우리 그 같이 파출소에 가서 얘기를 하시자. 그래서 달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런 얘기를 보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빚도 얻어 쓰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듣고 나서 그 형이 신고를 했던데 부모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뭐 대구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제 연락이 돼서 부모님하고 막 놀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쵸.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빚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해요? 진짜 어렸나 봐요, 나이가. 근데 좀. 이제 나이도 뭐 30대 초반이고 어리긴 하네요.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무게가 문제인 거거든요. 맞아요. 5천이든 5억이든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누적되어 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진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자기를 믿어주고 이렇게 자기 편인 사람이 좀 있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할 텐데 보통 외롭거든요. 아마 이때도 맞아요. 사업 실패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더 오히려 혼나고 부모님한테 너 그러니까 뭐 누가 회사 때려치지 말랬지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윤 씨 형도 어떻게 그렇고.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5천만 원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이게 뭐 사실 견디지 못할 액수는 아니거든요. 갚으면 그렇죠. 갚을 수 있는 건데 이래서. 주관적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그 기사에 네. 어떤 펀드 매니저인데 네. 자살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통장에 5억 원이나 있어요. 네. 근데도 자살했어. 왜요?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운용하던 것들이 크게 이제 손해를 많이 본 건데 네. 주식으로. 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니 그래도 아직 5억 네. 있잖아. 집도 있고 애기도 아이들도 있고 다. 근데도 본인은 그동안 자기가 막 수십억 원씩 벌었던 게 있으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5억 가지고는 나는 쫄딱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5억이면 10년 백수로 지낼 것 같아요, 저는. 20년. 네. 20년.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고 하신 분들은 괜히 터널 비전이 생겨요. 네. 이렇게 양쪽 눈을 막은 것처럼 옆이 안 보이는 많은 거죠. 것을 생각 못 하고 많은 걸 보지 못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왜곡된 방향으로 그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런 위기 상황에 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네. 아니 뭐 5천만 원 가지고 그래. 야 너 아직도 5억 있잖아. 이렇게 나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쵸.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엄마도 그렇게 나 무시했고 형도 나 그렇게 무시했는데 당신도 와서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야단을 치냐고.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요. 더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내 시각은 내려놓고 상대방 시각에서 세상을 좀 봐줘야 됩니다. 그 역지사지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쵸. 협상가들이야말로 이 역지사지가 잘 훈련돼 있지 않으면 대화 그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싸우는 원인이 제일 큰 게 이거 아닌가요? 역지사지? 그렇죠. 모든 내 입장에서 생각 안 해주니까.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이 협상가 분들도 거기 가서는 막 그렇게 맞아 힘들었죠. 막 이러고 이제 집에 와서 네. 부인이 네. 여보 나 힘들었어 오늘 이러면 네. 당신만 힘들어? 애 당신만 키워? 나도 힘들었어. 네. 아니 뭐 그거 갖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일이랑은 원래 또 다르잖아요. 경찰관들이 밖에 나와서 남의 사건 많이 해결하는 것 같지만 집에 들어가면 자기 갈등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쵸. 제가 아는 분들도 뭐 네. 아들 집 나가고 와이프랑 이혼했고 이런 분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 경찰관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협상가 교육을 받지는 않은 거니까. 네. 근데 협상가 교육 받으신 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요? 제 친한 의외인데. 제 아주 아끼는 그 동료 강사 네, 동생이 있는데 네. 이제 협상 교육을 쭉 받는 와중에 네. 쉬는 시간에 보니까 이 위기협상론 책이 네. 너덜너덜한 거예요. 오. 그래서 야 너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네. 그랬더니 아니라면서 겸연쩍게 웃는 거예요. 네네. 야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녁 때 회식하면서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형님 제가 그게 공부해서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네. 와이프가 와서 뭐 이렇게 시비를 걸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와이프랑 엄청 많이 싸웠대요. 네. 부부싸움 워낙 많이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와이프가 막 언쟁을 벌이다가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요? 아이고 경상도 사람인데 네. 네가 그러고 너 협상가가 한마디 팍 날리니까 이 친구가 열이 받아갖고 거기서 협상가 얘기를 왜? 그러면서 이 책을 확 찢어버린 거야. 네. 막 북북 찢어갖고 바닥에 확 던져버렸어. 야 협상가가 협상가. 그때는 이제 배우는 단계. 배우는 단계였으니까. 너무 덜 배웠다. 아주 덜 배웠죠. 네.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도 씩씩거리고 가버리고 네. 나중에 이제 막 씩씩거리다 보니까 책이 막 널브러져 있잖아. 네. 찢어져갖고 네. 그걸 이제 다시 줬습니다. 주워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거야. 그럴 거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너덜너덜한 건데 저는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고 잘 네. 붙였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되게 공부를 해가지고 네. 나중에 지금은 이제 동료 강사로 막 자기가 하고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네. 아버지가 그 폐암이셨는데 네. 이게 전이가 돼서 후두암까지 와서 이제 시골에 조용한 데 내려가 계신데 어머니랑 둘이 계신데 그 말을 못 하세요. 네. 말을 못 한 지 한 1년 이상 됐대요. 네. 후두암이라. 네. 이걸 성대를 제거하셔야죠. 근데 어머니도 또 굉장히 좀 북북거리는 스타일이신 네, 것 같아. 네. 그 경상도 그쪽에. 왜 억양이 세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 와서 성우가 네 아버지가 또 뭐 어떻게 했다 막 뭐라 그랬어요. 네. 그 갔어. 갔더니 이제 아버지 이렇게 누워 계신데 네.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유서를 쓰신 거야. 더는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썼다고 막 북북거리네. 성우가 가서 옛날에 같으면 이 친구가
아버지 그 가족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병간한다 걱정한다는데 일하면 왜 하는겨? 힘을 내셔야지 막 뭐라고 했을 텐데 네. 이제 교육을 받아갖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탁 잡고 어머. 아버지 많이 힘드시지? 제가 아버지 힘드신 거 압니다. 뭐 그러고 이래저래 그동안 있었던 아버지 어려움, 몸도 힘드시고 마음도 힘드신데 근데 아버지 내년에 제가 이제 경위 단다 아닙니까? 네. 그 경위 다는 거 한번 아버지 와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봄에 저하고 벚꽃놀이 꼭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니까 네. 그 말을 못하고 누워 계시던 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요. 드라마 같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도 엄마도 그래 얘기하지 말고 네네. 좀 이래 좋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자주 가서 이렇게 손잡아드리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이분 3개월밖에 못 산다 이제. 네네. 그랬는데 그 이후로 3개월 지난 다음에 6개월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봄 꽃 필 때 이 친구 경이 달 때 진짜 그리고 보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황 교수님 어디 분이세요? 저도- 사투리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도 그쪽이라. 아 진짜요? 네. 잘하신다. 저 품이라. 네. 그래서- 의외인 게 보통 요리사들이 집에 가서 요리 안 하고 또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이 막 웃다가 집에 가면 안 웃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럴 수 있죠. 협상가분들도 늘 남의 기분을 맞추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가면 오히려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협상가들이 힘드니까. 밖에 나와서 이런 인질 사건이나 자살기도 사건이 맨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밖에서 맨날 이런 거 하다 집에 가서 못 해주겠다 이럴 일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집에 가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사이가 너무 아버지를 너무 좋게 보내드린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도 많이 이게 개선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칼을 내려놓은 거지. 네. 상처 주는 막 이렇게 공격하는 말들을 내려놓고 하니까 네. 부인도 이제 좀 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너무 행복해진 거고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너무 좋게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야, 1등 신랑감이네요. 아 그러세요? 경찰관 말고 협상가를 만나야겠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경찰관들 이렇게 양성을 해보니까 네. 밖에 나가서 위기에 선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네. 자기 가정이 위기인 분들이 맞아요, 구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걸 깨달으면 그러면 본인의 관계들이 개선이 되고 본인의 위기가 극복이 되더라고요. 남을 구하려고 배웠는데 네. 내가 구해지는 그런 맞아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걸 보통 사람도 일반 사람들도 좀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새해 청소년들을 협상을 또 가리키고 싶다고 예. 네, 하셨는데 그 청소년을 한번 잘 키워가지고 만나봐야겠네요. 나중에. 나 무슨 얘기 하나 했어. 머릿속에 온통 그거밖에 없어. 유리 요즘 씨는. 제가 네, 시집가야 돼서.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네. 나이가 그럴 때잖아요. 거의 머리에 한 80~90%는 지금 이 생각이고 뭐 그런 이제 것 한 같습니다. 2% 정도 인생은 협상이다를 생각하고 있어요. 2%만? 2% 정도 이제. 조금만 집중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 유니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등 신랑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 옛날에 남녀의 유혹의 비밀이라는 네. 그 EBS에서 특집을 그 프로그램을 한 게 있는데 네. 거기서 남자 5명 이제 청년들 네. 그다음에 여자 5명 이렇게 해서 미팅하는 프로그램. 네. 처음에 이제 한번 미팅하고 호감도 조사하고 네. 그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해보고 호감도 조사하고 네. 이렇게 계속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남녀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인기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네. 대부분 모델이라든가 막 헬스 트레이너, 그렇죠. 몸 좋고. 몸 좋고 잘생긴 남자들이 인기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호감도 조사했을 땐 그렇게 나왔는데 네. 얘기를 하고 몇 회차 만남이 진행되고 나서는 최종적으로는 그 모델이나 헬스 트레이너가 1등을 못 하고요. 네. 아주 둥글둥글하게 생긴 네. 그 평범하게 생긴 남자가 1등을 했는데 네. 그 친구가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하는 얘기를 공감을 공감 잘해주고 얘기 잘 들어주고 네. 그래서 타고난 협상가 우리가 지금 교육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에 맞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1등을 했거든요. 네. 유니 씨가 지금 1등 신랑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생각나는. 그 원래 진짜 카사노바는 그 공감을 잘해요. 그런 보면은 건가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여자가 많지? 안 끊기지 않는데 보면 여자 마음을 잘 알고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카사노바는 절대 잘생기지 않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내연녀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네. 예쁜 내연녀가 없다고? 그래요? 본부인이 다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굉장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조사기에서 간통죄 살아있을 때 네네. 간통 사건으로 잡혀오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부인은 반듯하게 잘생겼어.
윤희 씨 같이 생겼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 네. 레이저로 뒤집히긴 했지만 근데 바람 펴서 온 여자는 못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지? 의아스러웠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렇게 예쁜 본부인을 놔두고 왜 못생긴 여자랑 바람이 났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쁜 여자 더 예쁘니까 유혹에 넘어갔겠지 생각하죠,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본부인은 와서 더 기분 나빠합니다. 나 그쵸? 같은 여자를 두고 왜 그러니까 쟤를 더 기분 나빠해. 당연히 차라리 예쁘면 인정. 그래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랬나 본데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모니카 무어란 분이 실험을 했는데 네. 한쪽에는 그 예쁜 여자인데 네. 이렇게 낙담한 표정으로 찡그린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땅 쳐다보고 있고 네네. 한쪽에는 그 똑같이 예쁜 여자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네. 자신감 있는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네. 차들이 지나가다 어디에 섰을까요? 당연히 자신감 있는 여자죠. 인상 구기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예뻐도 한 명도 차가 안 쓴 거예요. 그쵸. 남자들이 미모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뭐 미소라든가 그 여자가 보낸 신호 이런 거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인은 아무리 예뻐도 주로 생활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학원비 모자라, 맞아. 뭐 집세 더 줘야 돼. 집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면서 막 이런 뭐 시댁하고 얘기하고 무슨 문제 있었어. 뭐 그런 얘기 다 하다 보면 남자를 다 공격하는 얘기들이에요. 야. 남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이거 좀 찔린다. 결국에 네. 네가 잘해라. 네가 돈 더 벌어와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 내연녀는 뭘 해도 오빠 최고야. 그쵸. 술 많이 먹으면 오빠 멋있어. 술도 많이 먹고. 담배 많이 내가 피면 책임질 거 아니니까. 오빠 멋있어. 오 폐가 건강가 봐. 그 사람이 뭐 일찍 죽든 오래 살든 그 내연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건강 뭐, 문제까지. 그러니까 생활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낭만을 공유하니까 이렇게 항상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아내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데 이 여자 앞에 오면 이렇게 커지는 느낌. 그걸 이제 자아팽창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진짜 자아팽창감을 주는 배워야겠네요. 거예요. 배우셔야죠. 이거 되게 못하거든요. 연애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꼭 공부하고 연애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남자가 마냥 예쁜 여자만 좋아하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내를 만나기보다는 자꾸 발길이 그 못생긴 여자한테 나를 가는 좀 거예요. 길을 살려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여자. 그렇죠. 그런 여자가 돼야 되는데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음. 남자들이 보통 칭찬해주라고 하는 건 여자들이 늘 듣거든요. 칭찬을 해요 이제. 그러면 고마워 이렇게 해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봐 내가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점점 이렇게 기가 살면서 그거 봐 네가 틀렸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그런 놈이 있어요? 많아요 진짜. 근데 그래요? 그것도 이제 기다려주면 결국엔 변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단계에서 여자들이 이제 뚜껑이 오픈되는 거죠. 뚜껑이 딱 열리면서 이제 인내심을 키우셔야죠. 만약에 그 남자하고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면 그렇게 막 지잘난 맛에 막 방방 떠도 계속 이렇게 해줘야 네.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고 가네요. 네. 상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칭찬, 남자를 위해서 좀 끝없이 칭찬을 해야 되는 인내심을 좀 키워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이 경희님이 사실은 옛날 트라우마가 있는 분인데 이 교육을 받기 전에 신고받고 갔다가 옥상에서 한 여자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저씨 가라고 나 혼자 내버려두라고.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다니까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서 있는데 갑자기 뭐가 쿵 하고 떨어졌어. 그 여자분이 자기 눈앞으로 바로 떨어진 거예요. 현장에서 즉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 가라 그래서 그냥 내려왔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 나중에 자기는 답을 모르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가라는데 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다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냥 경찰이 저리 가라고 오니까, 나 아저씨 혼자 내려가. 있고 싶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지. 그쵸. 꺼지라고 하지. 자살하려는 사람이 어서 잘 오셨어요. 나랑 얘기해 이런 사람 없어요. 네네. 근데 진짜 가니까 그렇게 떨어졌군요. 그냥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세상은 정말 관심이 없구나. 나란 애는 쓸모없는 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가란다고 가면 안 되고. 그쵸. 특히 여자가 가라 그러는 건 진짜 가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자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있어요. 오빠 가 연락하지 마. 이거는 연락 안 하면 우리 끝이야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더 관심 보여줘 이런 건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내려갔네요. 그래서 이분이 트라우마에 빠져서. 은희 씨 사람 죽는 거 본 적 있어요? 눈앞에서? 직접 사고 나는 건 교통사고는 봤지만 직접 사망하는 건 본 못 적이 봤어요. 없잖아요. 그게 아무리 경찰관이라도 충격이 보통이 당연하죠. 아닙니다. 소방관도 사람이거든요. 네네. 경찰관도. 당연하죠. 트라우마에 많이 이제 빠지시는데 이분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다가 교육을 받고 그게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들어주고 설득하고 그래서 요 이제 아까 그 사업 때문에 실패한 친구를 구해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해결한 다음에 저한테 한 통의 문자를 보내. 밤늦게 교수님 오늘 한 건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발 뻗고 잘 수 있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오늘 와이프하고 소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진하게 한잔 하세요. 그 자기 때문에 한 생명을 보냈었던 거에 그게 트라우마가 몇 년간 있다가 괴로웠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제주도에서 또 살리면서 하면서 약간 덜어낸 거죠. 지금은 엄청 많이 살리고 돌아간다는 분 계세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이분이 다 살릴 것 같아. 황 교수님도 이제 좀 출동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저번에 그 인천에 출동했었었는데 뭐 경찰청에서 연락 오면 나갑니다.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궁금하네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들어보도록 하고 네, 어쨌든 상대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황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협상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